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7일 오전입니다. 이번 영상은 분당갑 주민들, 시민들에게 펠로 시티즌스가 아니라 그냥 온 시티즌스, 시민들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고고 여명이 다른 우파, 자유우파, 그 자랑스러운 자유우파와 같이 방송을 했으면은 아마 구독자가 100만 명은 넘고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그때 정치가 변하는 맥을 짚어서 하는 방송인데요. 이번 영상은 안철수를 선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한동훈, 이광재와 안철수, 또 조국과 안철수, 또 윤석열과 안철수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보수주의자로 살아왔습니다. 5년 동안 고고 여명은 방송 방향이 보수는 계획을 해야 되며 중도로 확장을 해야 되며 탈진보까지 끌어들여야지 보수가 집권을 유지할 수 있고 보수의 계획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순혈주의로 가면은 그 순혈주의 영역과 집단은 퇴보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종이 섞여야 되고 혼혈이 강하죠. 그게 모든 사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문화, 문물, 교류고 세계 발전사, 인간, 진화사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보수주의자인 고고 여명이 잘못했다고 사죄드립니다. 윤석열 2년은 잘한 거 없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재명의 민주당도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신복인 한동훈이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4개월 전에 들어와서 국힘 보수를 이렇게 회복할 수 없는 난망지경으로 만드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죄드립니다. 또한 윤석열과 윤석열과 한동훈에 의해서 국정을 농단하는 김건희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2년 동안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았으나 윤석열이 2년 동안 민생고를 갖다가 일으켰고 국민을 무지하게 대하고 무도하게 대하고 또 국민에 대한 태도가 오만하고 교만한 윤석열 2년 실정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윤석열과 국힘에 대한 심판은 들어가더라도 지금 응징 투표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는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몇 그루의 나무는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이준석이가 국힘을 탈당하면서 국힘의 탈출자를 싣는 노아의 방주를 만든다 그러는데 이준석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기만 살자고 지금 화성을에 가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의 특징은 갈라치기였죠. 조롱이었고 희롱이었죠. 여성과 또 약자와 또 노인에 대한 갈라치기 가지고 먹고 살면서 하나도 반성을 안 하고 있죠. 안철수라는 사람이나 나경원은 사람이나 윤상현이라는 사람이 나경원은 당선될 것 같아요. 윤상현도 지금 고전 중이고 안철수도 고전 중이죠. 지금 현재 윤석열 2년 정치를 보면서 윤석열은 간섭하지 않아야 할 당의 간섭을 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미래의 가치가 있는 보수 겸 중도 인사 또는 개혁적인 인사를 다 쫓아내는 숙청 과정이었죠. 그리고 국민들과 싸우려고 들었죠. 반공 이데올로기를 갖고 나오고 빨갱이 이데올로기를 갖고 나오고 카르텔 이데올로기를 갖고 나왔죠. 그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은 지금 무너지는 과정이죠. 그럼 보수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4년 전에 경험했죠.
국힘이 103석을 얻었습니다. 무소속까지 해가지고 108석 얻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그거 트라우마로 또 재현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번에 보수가 완전히 망하는 거를 갖다가 저는 완전히 망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양 진영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지난 총선에서 균형이 완벽하게 깨진 것을 우리는 어거지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서 잘해보라 그러는데 잘못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 총선이 이틀 남았는데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 또 한 번 완벽한 균형이 깨지면은 우리 보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중도층은 또 갈 길을 잃겠죠. 중도층이라는 것이 양쪽을 심판하는 경우지만은 중도층이라는 것은 또는 무당층이라는 것은 정치의 혐오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번에도 이재명 당으로 완벽한 입법 권력을 주고 나면은 국힘은 대통령은 식물 정권에 들어가고 코마 상태 들어가요. 코마 상태.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식물 정권으로 들어가고, 그럼 우리 보수 중도층은 또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거기서 제가 보수주의자로 평생을 살아온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는 언더 운동권이었으나 군에 회사에 취직하고 군에 갔다 오면서 그때부터는 평생을 보수주의로 살아온 고고TV가 분당에서 25년을 살았습니다. 분당을 살면서 25년 동안 보수 인사들이 당선되는 것으로 봤고, 또 진보 인사들이 당선되는 걸 봤습니다. 손학규가 당선됐고 또 김병관이가 당선됐었죠. 그렇죠? 그걸 갖다 간신히 뺏은 게 지난 총선에서 김은혜가 몇백 표 차로 이겼고, 몇천 표가 몇백 표 차로 이겼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안철수가 완성을 했죠. 다시 분당을 갖다가 좌파, 이광재는 진보가 아니라 좌파입니다. 좌파가 들어올려 그럽니다. 근데 안철수의 개인적인 인격과 품성과 정치를 대하는 자세가 훌륭함에도 지금 분당 주민들이 이재명의 8년에 의해서 좌파 진보화된 경우가 많아서, 또 민주당 조직이 안철수의 국힘 저지보다 더 강함으로 지금 정권 심판, 정권 응징론에 의해서 안철수가 고전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다음 대선을 위해서 몇 명은 살려놔야 됩니다. 그게 한강벨트 서울의 나경원이요, 또 경기 인천의 윤상현이요, 또 경기도의 안철수입니다. 나머지들은 전부 다 친윤화되어 있고 윤석열이 비판적이지 않았으며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정치인이 떨어져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안철수의 일생을 보면은, 또 정치 역정을 보면은 항상 양쪽에서 핍박받고 양쪽에서 조롱을 당했으며, 그죠? 이번에는 심판 응징론, 윤석열 응징론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는 상태죠. 고고TV가 부탁드립니다. 안철수 같은 사람은 하나 남아 있어야지 보수가 재생할 수 있고 대권을 향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TK 출신들이 대권 주자가 나와서 그 사람들이 당선될 것 같습니까? TK, PK 출신들이 대권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그들이 윤석열의 실정을 비판한다고 해서 그들의 과거가 윤석열을 친윤한, 윤석열에 충성한 그들이 차기 대권에 국힘을 갖다가 재기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윤석열이 그래도 비판적이었고 국정이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비판적인 사람이 결국은 차기 대권 주자로 보수는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과 조국, 이재명 플러스 조국, 완 플러스 완과 또 이쪽에 윤석열 플러스 한동훈, 완 플러스 완이 싸우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제가 보수주의자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너무나 혐오스럽고 너무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의 일반적인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인하고 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보다 훨씬 더 혐오스럽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놈들 아닙니까? 여기서
정권 심판론이 부는데 보수는 반성하지 않고 윤석열 2년 실정을 윤석열과 김건희와 한동훈과 국힘 애들이 사죄드린다, 죄송드린다, 비판도 하나도 가하지 않는 이런 현상에서 조국과 이재명은 조롱 섞인 듯 보수를 공격하고 있죠. 거기서 안철수는 그나마 목이 소리인 만큼 국가의 정책이나 윤석열의 정책에 대해서 합리적인 비판을 했으나 항상 윤석열과 국힘 주류 세력, TK 세력과 꼴통 세력에 의해서 박해만 받았죠. 그죠? 그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윤석열이가 국무총리 하겠습니까? 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할 때 국무총리 안 하고 당에 들어가서 차기를 모색하겠다 해가지고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나경원이 발표서 포기하고 유승민은 쫓겨나고 안철수만 살아남아서 끝까지 합리적인 보수 중도를 갖다가 계획시키려고 그랬죠. 그거마저 받아들이진 안철수는 2년 동안 자기가 탄생시킨 윤석열이 정권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성공을 위해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면서도 이까지 왔는데 이광재가 들어오면서 또 윤석열에 대한 엄징 심판이 들어가니까 지금 안철수가 고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고전의 원인이 안철수 개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3년 한국 총선 지나고 나면은 이 정치는 지옥으로 빠질 것이며 국힘은 몰락할 것이며 윤석열은 레임덕 대도덕을 넘어서 코마 상태로 감에도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자기가 옳다고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럼 보수는 더 망가지고 중도층은 더 혼란이 오며 무당층은 더 정치의 혐오를 느끼겠죠. 양진영이 극단적으로 싸워가면서 대권 투쟁을 할 때 우리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가 볼 적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미래를 보는 합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경기도가 지금 60석, 인천이 15석인가 14석이 75석이 싹 썰려나갈 위기가 있죠. 여기서 폐허의 잔재 위에 우리는 한 명은 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중도층의 미래를 위해서. 그죠? 거기 안철수입니다. 이광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광재 말씀드리기 전에 유승민이 있죠. 유승민도 훌륭한 정치인입니다. 보수층에서 보면 훌륭한 정치인인데 윤석열을 너무 공격해서 또 TKG에서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서 유승민 같은 경우가 저 쪽을 못 쓰고 있는데 유승민은 그래도 당원으로서 유승민이가 원래 국힘 당원이었죠. 그죠? 한 번도 당을 갖다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회창에 의해서 차출이 됐으나 그가 윤석열 2년 실정을 가감없이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38 전당대회도 못 나갔어요. 공천도 못 받았어요. 근데 유승민 같은 경우가 지금 험지만 돌아다니고 있죠. 보수 정신으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저도 상관없는데 몇 명은 살려야 되겠다 하는데 그 경기도권이나 또는 서울에 아주 험지 중에 험지만 가서 유세를 도와주고 있죠. 그런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는 대권에 가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TK부터 극복을 해야 되겠죠. 유승민 같은 사람이 과거에 분당에서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할 적에 김은혜도 도와주고 그 이기인이라는 거 꼬맹이도 도와주고 그렇죠. 정치학교도 열고 도와줬는데 유승민 같은 사람이 분당 갑에 와서 김은혜는 안 도와줘도 됩니다. 날리면 바이든 그 다음에 김건희의 치맛자락을 잡고 늘어진 애기 때문에 안철수의 선거 지원을 좀 도와줬으면 합니다. 안철수도 일단은 선거는 이기고 보수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유승민하고 합작해서 선거운동을 다음은 하루 이틀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재와 안철수로 들어갑니다. 이광재 같은 경우는 지금 안철수 지지자들이 전과 4범, 5범, 고고TV에도 한번 찍었고 며칠 전에도 찍었고 전과 4범, 5범이고 어떻게 이광재 같은 전과범하고 청렴하고 진실하고
항상 국민에게 희생하는 안철수와 비교가 되느냐? 이해가 될 수 없다. 결국은 안철수가 될 것이다. 근데 선거라는 것은 말입니다. 바람이 불면은, 그냥 다 날아가는 겁니다. 태풍이 불면은. 그 태풍이라는 것이 지금 응징투표가 들어오고 있죠. 윤석열 응징투표. 근데 다행히도 분당 판교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중상층이 살고 있으니까 그 바람이 저기 서울 바람보다는 덜 강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치고 있으니 안철수의 그 빛나는 인품이나 빛나는 정책이나 또 미래에 대한 준비가 이광재 같은 이 정과범이나 요설로 네거티브만 하는 이광재에 밀리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분당의 중도 2030 합리적인 보수, 개혁 보수들은 안철수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는 남겨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그 한동훈이가 말하는 것이 대단한 네거티브고 쓰레기 같은 옹호가 나타나고 있죠. 이거 가지고 선거 모독입니다. 윤석열은 오늘까지도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해서 선거를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윤석열의 응징투표는 더 들어올 겁니다. 이재명이나 입을 보면은 걔도 입에서 옹호가 나오고 쓰레기도 나오고, 도대체 국가 정체성이나 또는 정책이나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오죠. 8년 동안 분당 사신 분들 잘 알지만은 걔는 돈 뿌리면서 분당의 업적을 갖다가 과시했으나 결국은 대장동, 성남FC, 또 백현동, 그걸 하면서 이권을 챙기고 자기 세력만 키웠다는 것이 지금 다 나오고 있죠. 그런 놈이 바로 이광재라는 거죠. 이광재 같은 놈을 보면은 박연차, 강검은 정치 뇌물을 받은 거예요. 정치 자금이 아니라. 그가 지 고향인 강원도에서 당선이 되고 재판에 의해서 몇 개월 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놈이 국회의원 할 적에도 한 번 또 쫓겨나고, 분당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분당의 운명을 걸겠다, 판교의 운명을 걸겠다, 영혼을 바치 일하겠다, 미래로 가겠다 하는데, 이광재의 과거를 보면 미래가 있었습니까? 권력을 추종하면서 권력지향적으로 국회의원도 했고 강원도지사도 했고 국회 사무총장도 했는데 그가 한 일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라도 말해 보십시오. 그런데 윤석열 응징투표, 윤석열과 김건희와 한동훈이 싫다 해가지고 중도 무당층 2030이 이광재를 찍거나 투표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악마 같은 정치인을 봤는데 앞으로 더 악마 같은 정치가 분당은 자랑스러운 도시 아닙니까? 천당 위에 분당이라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분당 사람이 무슨 죄가 있었길래 이광재 같은 애가 한 달 반 전에 들어와가지고 분당의 미래를 열겠다, 분당의 영혼을 바치겠다 합니까? 얘가 삼성 한신 아파트 130동에 산다고 합니다. 고고TV도 삼성 한신 아파트 삽니다. 그 서현동. 그런데 얘가 무엇을 했다고 분당의 교육 인프라를 갖다가 다 고치며 판교의 미래를 열며 분당 주민과 판교 주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합니까? 근본이 틀린 놈이죠. 이것을 갖다가 윤석열 응징 심판론으로 무당층과 합리적인 보수나 중도층이 이광재를 찍거나 투표를 포기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현재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까? 이광재의 친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희정은 그 추잡한 짓으로 산골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먹는지 도라지 캐먹는지 모르겠고, 얘가 지금 노무현 정신을 분당에 심겠다 그러는데 노무현도 결국 뇌물 받고 죽었습니다. 노무현의 지방개혁이라는 혁신이라든가 개혁정치이라든가 권위를 내려놓은 것은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말하는 게 서울시장 후보를 추천한 게 자기다. 안철수. 안 후보를 위해서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다. 그런데 안철수는 희생을 했죠. 그 당시에 안철수는 정치에 대한 결기도 서지 않았고 국민들이 여러와 같이 50%가 지지를 했죠. 안철수 신도림이 불어서 박원순이 3%짜리한테 양보를 해주고 희생을 나왔죠.
근데 얘가 지금 개인적으로 안철수 공격하는 게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서울시장 후보를 갖다가 안철수를 추천했는데, 거기서 민주당을 배신하고 나간 게 절망적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 박원순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앞에서 팬티하고 셔츠만 입고 나 가슴 빵빵해? 나 이런 사람이야? 오빠라고 불러봐? 그러면서 골목길로 들어가서 흔적 동네 가서 대줘버렸죠. 응? 그 사람의 친구나 그 사람 주변 일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광재가 가는 곳마다 다 죽었어요. 그렇죠? 다 감옥에 가고 죽은 애들 뿐이 없습니다. 이런 애가 안철수가 지금 안철수의 사람, 인물이 남은 적이 있느냐 그러는데 이 아이야말로 인물이 남은 애가 없죠. 개인적인 공격을 하면서 얘가 지금 영혼을 바치겠다. 얘가 영혼적으로 사랑한 사람들은 다 대지고 정치적으로 파산이 났는데 이런 애가 와서 분당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분당 정치는 무기력했다 하지 않습니까? 분당의 운명을 걸겠다 합니다. 한 달 반에 들어온 놈이 삼성 안신 아파트 130동에 살면서 무슨 운명을 걸겠단 말입니까? 그 운명이라는 것이고 분당지시가 무기력한 것은 바로 전 국회의원인 김병관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김병관 같은 무기력하게 정치를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분당 주민은 유능합니다. 분당 주민은 자부심이 있죠. 그런데 이광재가 이런 말을 썰을 하고 다닐 적에 여기에 현혹돼가지고 안철수를 버리면 분당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분당 판교가 이재명한테 도움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분당 판교의 세원을 갖다가 성남 구도심에서 다 퍼부은 이재명 아닙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 분당 주민이 피해를 보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얘가 하는 말이 코스닥 벤처 투자를 하겠다. 판교 벤처 기업을 일으키겠다. 판교 입주 기업 대상으로 임직원 대상으로 무상 아파트를 주겠다. 이게야말로 좌파 파퓰리즘 아닙니까? 언제 안철수가 이런 허황된 말을 합니까? 안철수는 묵묵하게 분당 시민들의 시티즌스의 요구를 하와들었고 고군분투하면서 불출주 해결한 사람입니다. 이놈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참 한심한 놈이다. 응? 강남에는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게 지금? 강남에는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분당에는 없습니까? 분당에 현대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삼성편화자 있지 않습니까? 롯데백화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요소를 쏟지 마십시오. 분당만큼 인프라가 잘 갖춰진 그것은 분당 주민들이 25년이 동안 한 것인데 그거를 폄훼하면서 이렇게 선거를 운동을 하는 이광재를 뽑아서 안철수를 물리치겠습니까? 또 강남에는 현대고등학교가 있다. 경기고등학교가 있다. 현대고등학교는 정주영에 의해서 돈이 무진장 투자된 곳이고 경기고등학교는 전통적인 명문고고 그렇다고 분당에는 뭐 서영고등학교 없습니까? 분당 요만큼만 해도 서영고등학교 있는 건 분당이 키운 자랑입니다. 근데 얘가 현대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는 왜 분당에는 없느냐? 이거 분당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생활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돈이 투입되는 곳에 달라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당에다가 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과학영재학교를 유치하겠다. 이거는 안철수가 대부분 한 말입니다. 얘가 과학을 뭐를 안다 그러죠? 토목 건축이나 해본 놈이 판교의 벤처기업을 세계적으로 키우겠다 그러고 또 현대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를 세운다 그러는데 그건 안철수가 다 한 말입니다. 그거를 안철수가 잘하겠습니까? 이광재가 잘하겠습니까? 얘가 과학에 대해서 뭐를 하겠습니까? 권력에 빌붙어서 한쪽 지형에 빌붙어서 남만 공격하고 네거티브만 하고 선거 운동만 장망스럽게 잘하던 이 친구가 이 애가 어떻게 안철수하고 되겠습니까? 강남에는 현대백화점과 명품 갤러리가 있다? 얘가 도대체 좌파입니까? 진보입니까? 얘는 자기를 보고 실용주의자라 그럽니다. 그 실용주의자가 어떻게 지 주변 인물은 다 뇌물받다가 죽었으며
이상한 성적 행동을 하다가 다 죽고 쫓겨났습니까? 얘가 도대체 노무현 정신을 팔며 김대중 정신을 팔며 분당에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분당 주민의 실용적인 정치가 막먹겠습니까? 판교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사통팔당 교통망을 만들겠다. 그건 다 한 겁니다. 그리고 판교도 얘가 말하는 게 김대중 노무현 때 시작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하라 1988인가 보면은 그때부터 판교는 시작된 겁니다. 이런 요설에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 남은 한 그루 나무를 지켜야 되며 보수의 미래를 갖다가 우리는 몇 명은 살려놔야 됩니다. 중도 무당청 또 윤석열이 너무 싫어서 이탈한 합리적인 보수층인 분당에 사는 시티즌들은 안철수를 남겨놔야 됩니다. 저 안철수 팬 아닙니다. 그거 여명은 어떤 정치인도 존경하지 않고 어떤 정치인도 그들이 잘못하면은 비판을 가하고 손절하는 사람입니다. 분당 주민들은 고고TV 여명이 시범담제 삼성 한신 아파트에서 이광재가 130동에 산다 그러죠. 그 바로 옆동에서 사는 25년 사는 고고TV입니다. 분당 시민들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게 대한민국 정치를 윤석열, 이재명, 조국, 한동훈이가 만든 이 혐오 같은 쓰레기 같은 정치를 정리하는 길은 합리적이고 청렴하고 또 미래가 있는 안철수를 남겨놓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